반갑습니다. 하정욱입니다. 자, 오늘은 8월 16일 EPL 경기와 K리그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리버풀 대 크리스탈 팰리스, 두 번째로는 FC 안양 대 부천 FC,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부산 아이파크죠. 부산 아이파크랑 서울 이랜드로 세 경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경기 분석 전에 앞서 저희 초안 분석이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 더 많은 정보와 최종 조합은 가족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장 방법은 하단 고정 댓글에 문의만 주시면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가족방인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경기부터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경기, 자, 리버풀 대 크리스탈 팰리스. 자, 한 경기 치렀죠. 이거는 시즌 초반 첫 경기를 했기 때문에 별로 의미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도 마지막 경기는 1무로 끝났고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는 1패로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5경기를 보시면은 요거는 클럽 친선 경기와 마지막 경기를 합쳐진 경기를 5경기를 분석한 겁니다. 전적을. 자, 보시면은 리버풀은 5경기 중에 홈에서 한 경기를 치렀고 1승을 했으며 득점은 3득점과 실점은 1실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정에서 4경기를 치렀고 2승 1무 1패고 9득점에 실점은 3실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탈 팰리스 홈에서 4경기를 치렀고 1승 1무 2패, 득점은 2득점이고 실점은 5실점을 기록을 했고, 그리고 원정에서는 한 경기를 치렀지만 1패를 했죠. 그 다음에 득점은 1득점과 실점은 3실점으로 최근 5경기 클럽 친선과 마지막 EPL 경기를 전적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상대 맞대결. 요거는 상대 맞대결을 보시면 전부 다 리버풀이 다 이겼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일단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상대 맞대결 전적은 제일 최근 5경기로 제가 뽑아라 온 거고, 20년 12월 19일에는 리버풀이 7대0으로 이겼고, 21년 5월 24일에는 리버풀이 2대0, 그 다음에 21년 9월 18일에는 리버풀이 3대0, 22년 1월 23일에는 리버풀이 3대1, 그 다음에 제일 최근 22년 7월 15일날 리버풀이 2대0으로 이겼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압도적이죠. 리버풀이. 보시게 되면은 누가 분석글을, 이 경기 분석은 솔직히 보지 않으셔도 아마 전부 다 리버풀을 저는 선택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 보시게 되면. 자, 그러면 그렇지만 EPL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훑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리버풀 개막전 풀롬 원정에서 무승부를 기록했죠. 풀롬이 생각보다 잘해줬어요. 그래서 리버풀이 그때 무승부로 기록을 했고, 아마 다 리버풀 승을 생각하셨을 건데, 근데 무승부로 기록해가지고 다 아마 힘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상대 스트라이커인 미트로비치에게 연속골을 내주며 이전까지 몰렸지만 누네스와 살라의 골로 무로 끝났다. 이건 풀롬 경기랑 마지막 EPL 첫 경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뭐 요거는 첫 경기가 끝났으니까 요거를 일단은 참고만 하시라고 제가 적어 놓은 거고, 그리고 맨시티, 아스날, 토트넘 우승 경제팀을 질주하는 상황이기에 홈에서는 반드시 대승으로 이길 것 같다. 요거는 말도 안 해도 상대 전적을 보시면 아시겠죠. 그리고 맨시티, 아스날, 토트넘 지금 맨유는 빼겠습니다. 맨유는 너무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은 홈에서 반드시 대승으로 분위기를 전환할 것 같고, 그리고 살라와 누네스, 디아즈의 3톱 가동과 더불어 아놀드가 측면에서 공격적으로 오버래핑을 할 것 같다. 내일 같은 경우는 요새 이번 리그에는 정확한 전술은 안 났지만 이렇게 할 것으로 저는 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리버풀은 제가 본다고 하면 상대 전적을 봐도 리버풀이 압도를 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이 5경기를 보시게 되면은 뭐 이렇게 말이 나오죠. 보면은. 그리고 크리스탈 팰리스로 넘어가서, 자, 개막전에서 아스날에게 패했다. 그들이 자랑하는 테크니션 자와 조던, 아예우를 전방에서 포진시키면서 공격적으로 나섰지만 좀처럼 기회를 못 만들었다. 아스날 같은 경우도 거진 엄청나게 우승 후보 중에 한 팀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자랑하는 게 아스날에게 막혔다. 그리고 이전 시즌 팀 중원을 책임지고 있으며 잉글랜드 국대에도 승선했던 미들필더
코너 갤러리가 임대를 마치고 첼시로 돌아간 타격이 컸다. 그래서 실렘의 중원 존재감도 기대 이하였다. 코너 갤러리가 임대를 마치고 첼시로 돌아갔으니까 실렘의 존재도 기대 이하였다. 그만큼 받쳐준 선수가 있다가 없으니까 힘들어 보이는 거죠. 크리스탈 팰리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그렇게 길게 안 보겠습니다. 이 경기 자체가. 그래서 저는 짧게 결론으로 넘어가자고 하면은 무조건 리버풀이 이기겠죠. 일단 홈 경기고 리버풀이 이길 거라 보고 그 다음에 다득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팰리스가 강팀 상대로 원정에서 라인 내리는 운영을 승점 추가하려 하겠지만 활약상에서는 몰아칠 리버풀의 활약을 막아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100명 중에 95명 이상은 다 리버풀을 볼 거라고 저는 봅니다. 내일 홈에서도 리버풀이 충분히 밀어붙일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보시게 되면은 베테랑 볼란치인 알칸타라와 핸더스의 안정적인 경기 운영 속에 경기 주도권을 경기 내내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자, 이 말은 내일 공격만 할 것 같다. 리버풀이 쉽게 말을 해서 리버풀이 수비보다는 공격진으로 더 라인을 더 올리겠죠 많이. 그래서 저는 내일 봤을 때는 리버풀이 충분히 크리스탈 팰리스 정도는 가뿐하게 이겨줄 거라고 저는 보고 그래서 저는 추천픽은 리버풀 승대 다득점으로 저는 이 경기는 보겠습니다. 딱 쉽게 생각하겠습니다. 리버풀 승 다득점 이렇게 봐지고 자 그리고 두 번째 경기로 바로 K리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경기로 넘어와서 두 번째 경기는 안양 FC 안양 대 부천 FC. 현재 보시게 되면 승률은 13승 10무 5패로 승점은 49점이고 지금 순위는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 FC 14승 7무 8패로 승점은 49점이고 순위는 3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최근 5경기를 보시게 되면은 안양 같은 경우는 홈에서 한 경기를 치렀지만 한 경기를 이겼고 득점은 1대0으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원정에서는 4경기를 치렀고 4경기 중에 2경기를 이겼 2승을 했고 2무 패는 없었습니다. 득점은 7득점 실점은 40점으로 끝났고 그리고 부천 같은 경우는 홈에서 3경기를 치렀고 2승 1무를 했고 패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득점은 5득점 실점은 2실점 원정에서는 2경기를 치렀지만 승은 없고 패도 없고 2무를 기록하고 득점은 2득점 실점은 2실점으로 기록이 끝났네요. 자, 이까지 최근 5경기랑 순위를 살펴봤고 그 다음에 둘이 맞대결 상대 전적을 보겠습니다. 상대 최근 5경기로 제일 최근으로 5경기를 뽑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21년 5월 5일날 안양이 2대0으로 이겼고 그 다음에 21년 8월 23일에는 안양이 1대0으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21년 10월 31일 안양이 4대1로 기록으로 이겼고 그 다음에 22년으로 넘어와서 22년 4월 10일날 부천이 2대0으로 안양을 이겼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최근 경기인 22년 6월 22일날 안양이 1대0으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까지 최근 5경기를 봤을 때 상대 전적을 제가 뽑아온 거고 자 그러면은 FC 안양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자 FC 안양 전남 원정에서 승점 1점을 따내고 지금 2위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지금 2위까지 올라가려고 지금 조금씩 승점을 따냈다는 말이죠. 그리고 조나탄과 김경준 등 주전 공격 자원이 2명이 부상으로 빠진 상황임에도 지금 특유의 활약소를 펼치고 잘해주고 있다. 지금 이 2명이 빠져도 지금 FC 안양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 잘해주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백성동과 김윤도 이정빈의 공격 작업에서도 생산력 있는 플레이를 해주고 있다. 요 3명이 받쳐주고 요 3명도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FC 안양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좋다. 그만큼 팀 사기도 올라가고 팀 전략도 지금 전략과 전술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원에서도 볼 점유를 해주고 있다. 지금 수비 부분, 미드필드 부분, 공격적인 부분이 탁탁 조금씩 맞아지고 있다는 거죠. 안양 같은 경우는. 자, 그리고 부천 FC. 자, 1엔드 상대로 경기 내내 공격적인 운영으로 나섰지만
무승부가 그쳤다. 이 말은 서울 이랜드의 상대로 공격을 많이 엄청나게 했지만 요 밑에 보시면은 20개 가까운 슈팅을 시도는 했지만 많은 기회도 있었고 근데 손흥민과 김호남을 해결을 못했다. 이 둘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해결을 못한 거죠. 그만 공격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래서 외인 공격진 두오가 모두 빠져있는 상황이기에 박창준과 김호남 등 검증된 국내 공격수의 마무리가 기대해야 된다. 쉽게 말해서 다른 선수들보다 요 기대하는 박찬준과 김호남 등 검증된 국내 선수들이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데 마무리를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더 기대를 해야 된다 이 말이고 부천 같은 경우도 뭐 팀 분위기에서는 나쁘다고 저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경기 결론으로 만약에 넘어가신다고 하면은 부천은 코로나에서 돌아온 이영민 감독이 팀을 잘 이끌어는 있지만 외인 공격진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기에 원정에서도 고전할 수 있다 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독도 돌아왔고 지금 그 다음에 공격진도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고 원정에서도 고전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한기욱과 안드리고가 홈에서 상대 중원을 압도하며 분위기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 안양의 라이벌 전이죠. 부천하고 안양하고 라이벌이죠. 그래서 경기 분위기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안양 라이벌전에는 중요한 3점을 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부천은 무리하지 않고 수비적으로 운영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경기를 많이 보시게 되면은 안양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두 명이 부상이 빠진 상황에서도 특유의 화력수를 보고 있고 분위기가 좋다는 거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 생산력이 있는 플레이를 해주고 있다. 그리고 볼 점유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부천 같은 경우도 듀오가 빠진 상황에서도 박창주가 김웅남 검증된 국내 선수가 마무리도 그만큼 해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만큼 서울 이랜드 같은 경기에서도 20개에 가까운 슈팅 공격도 엄청나게 많이 퍼부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 이 두 경기를 보시게 되면은 무승부도 솔직히 봐집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순위 같은 경우도 4위와 3위 서로 승점도 지금 같은 부분에서 누가 더 잘하나 부분에서 더 위로 올라가려고 승점을 가져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보신다고 하면은 무승부는 솔직히 손은 많이 안 가지만 그래도 보신다고 하면은 무승부로 보고 그리고 이 두 경기는 서로 치고받고 잘할 것 같아서 골보다는 서로 수비와 공격진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은 그 부분을 봐서 저는 이 경기는 저득점으로도 봐집니다. 그래서 무승부는 저는 아예 추천 조합을 해서 뺐고 그리고 추천 픽으로는 많이 보신다고 하면은 저는 저득점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저득점으로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기 넘어가시기 전에 제가 형님들한테 짧게 한마디만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포스트처럼 확실한 분석으로 올킬픽 해드립니다. 요거보다는 확실한 분석으로 꾸준한 수익 목표를 위해 정보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8가지로 통해서 저는 더 정확한 정보를 가족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밑에 보시면은 문의하는 데 있습니다. 돈 드는 거는 전혀 없고 그냥 문의만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경기로 넘어와서 세 번째 경기는 부산 아이파크 대 서울 이랜드 경기죠. 자, 일단 부산 아이파크부터 지금 기록을 보시면은 4승 7무 18패고 승점은 19점 그 다음에 순위는 11입니다. 그리고 서울 이랜드 같은 경우는 5승 14무 8패 승점은 29점이고 순위는 8입니다. 그리고 최근 5경기로 넘어와서 최근 5경기는 부산으로 보시게 되면은 5경기 중 홈에서 2경기를 치렀습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 승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일단은 5경기를 보시면은 홈이고 원정이고 승이 없습니다. 그리고 2패로 기록했고 홈에서는 득점도 하나도 없고 득점이 없는 게 공통점입니다. 공통점은 승도 하나도 없고 득점도 하나도 없다. 그리고 홈에서는 실점이 3실점 그리고 원정에서는 1무 2패를 기록했고 득점은 아예 없었고 실점이 4실점으로 최근 5경기를 마무리를 했고 그 다음에 서울 이랜드 같은 경우는 5경기 중 홈에서 3경기를 치렀고 1승 2무 득점은 7득점이고 실점은 4실점 그리고 원정에서는 2경기를 치렀고 그 다음에 승은 없고 1무
1패, 득점은 1득점이고 실점은 3실점으로 이 두 경기 최근 5경기 전적입니다. 요까지. 그리고 상대 맞대결을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상대 맞대결은 제일 최근 걸로 제가 제일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경기 위주로 보시게 되면은 21년 6월 27일 부산 아이파크가 1대0으로 이겼고, 그 다음에 21년 9월 22일날 비겼고, 그 다음에 21년 9월 27일날 그 다음에 부산 아이파크가 2대1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22년도로 넘어와서 22년 4월 17일날 서울이랜드가 2대1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제일 최근 마지막 경기로 보시면은 22년 6월 12일 서울이랜드랑 부산 아이파크는 비겼습니다. 2대1로 끝이 났어요. 그래서 이까지가 둘이 상대 맞대결 전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왼쪽으로 넘어가서 부산 아이파크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부산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최악이죠. 지금 팀 자체가 너무 최악입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은 승도 없고 득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세 부분에서는 너무 안 좋다. 하지만 선수들을 보면은 승격도 노릴 만한데, 승격도 위쪽으로 올라갈 만한데 팀으로 부진을 씻어내지 못한다. 그만큼 팀으로 사기가 너무도 안 좋고 전력도 안 좋고 전술도 안 좋다는 거죠. 쉽게 말을 해서. 그래서 새로운 감독도 부임을 했고, 부상 중이었던 센터백 수비죠. 중앙 수비 센터백 발렌티노스도 돌아오고 있다. 그래서 나름 호재는 하고 있는데 기회를 못 살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전 라운드 휴식을 취했고 팀 정비도 충분하다. 이 말은 체력적인 부분에서도 그만큼 많이 부축을 했다. 그래서 내일 경기에는 체력적인 부분에서는 괜찮다 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이한도와 박정우 등을 베테랑 팀 중심을 잡아줄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상은과 김찬이 공격을 주도할 것으로 저 예상에서는 이렇게 봐집니다. 일단 라인업 같은 경우는 내일 뜨기 때문에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저의 초안 분석이기 때문에 저는 이상은과 김찬이 공격을 주도해 줄 것 같고, 베테랑이 팀 중심을 잡아줄 것 같다.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는 체력 정비도 충분한 데다가 이 베테랑들이 얼마나 해주냐에 따라서 내일 부산 아이파크 결과가 나오겠죠. 자, 그리고 여기까지 부산 아이파크였고, 서울이랜드로 넘어가서 서울이랜드는 부천 원정에서 패하지 않았고 승점 3점을 따내지 못한 게 아쉽지만 그간 흔들리던 수비 라인이 안정감을 인상적이었다. 이 말은 안정감이 점점 찾아가고 있다. 안정감도 점점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재익과 김현수의 센터백 파트너로 볼란치인 김원식을 내세웠는데 기대 이상만큼 경기력이 펼쳤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파트너로 이재익과 김현수 센터백 파트너로 볼란치의 김원식을 내세웠는데 기대 이상만큼 경기를 펼쳐줬다 라는 말이죠. 그리고 수비 라인에서 필드업도 필드 과정에서도 정말로 매끄럽다. 감독이 잘한 거죠. 쉽게 말해서 감독이 전술을 잘 써서 필드 과정도 매끄러웠고, 그 다음에 이동률의 최근 좋은 움직임이 전방에서 가져가기에 카데나시와 김인성, 유정왕과의 합도 나아지는 모습이다. 자, 요새 이동률도 최근 움직임이 좋죠. 그래서 전방에 공격수 부분에서 가져가기에는 괜찮고, 그리고 카데나시와 김인성, 유정환도 한도 나아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 두 경기를 짧게 제가 분석을 말씀을 드렸고, 결론으로 많이 넘어가신다고 하시면은, 결론은 부산은 안병준이 팀을 떠난 이후 김찬의 최전방 공격수를 내세우며 이상헌과 드록자의 이선 공격수들이 기용 중인데 기회에서 해결을 못하고 있다. 그만큼 쉽게 말해서 그만큼 공격 기회가 나는데 골 결정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인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카타르행 승선을 노리는 이재의 중심으로 수비 라인이 가동될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김선민과 저바사가 수비 라인을 보호할 이랜드 상대로 찬스를 골로 연결하기 쉽지 않다 보인다. 내일 같은 경우는 수비 라인 뚫기가 어려워 보인다. 이 말이죠. 부산 아이파크가. 그리고 카데나시가 헐거운 홈팀 수비를 공략할 것 같다. 카데나시가 헐거운 홈팀 수비를 공략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동률을 돌파가 빛나죠. 돌파로 이제 이랜드 같은 경우는 원정승을 따낼 것으로 보인다. 이동률이
내일 공격적인 부분에서 얼마나 돌파를 잘 해줄 거고 속도를 얼마나 잘 내주느냐에 따라서 득점력 부분에서 잘 나오겠죠. 그리고 D가 없는 부산이 공격적으로 경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뭐 공격적으로 나선다는 부분이 지금 최근 5경기를 보셔도 골도 없고 아마 내일 같은 경우는 득점을 낼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만큼 공격 부분에서 더 힘을 실어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수비 부분에서는 좀 약간 힘들다고 저는 봐집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는 이 두 경기를 다 종합으로 봤을 때 내일 같은 경우는 저는 서울 이랜드성을 볼 거고 그 다음에 부산 같은 경우는 수비가 좀 많이 약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득점으로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최종 조합으로 봤을 때는 서울 이랜드성이랑 다득점을 저는 보겠습니다. 자, 이까지 저의 3경기 분석 조합은 끝이 났고요. 자, 이 3경기 더 많은 정보와 추천 조합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댓글이 있습니다. 그쪽에 문의만 주시면은 뭐 돈 드는 거 하도 없이 무료로 다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 문의만 주셔도 됩니다. 일단 문의 한번 주셔보시고 돈 드는 거 없으시니까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족방에 저희가 정보를 따로 공유를 해드리니 들어오셔서 한번 체험만 해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까지 저의 정보 분석이었고 더 많은 정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밑에 댓글에 문의만 주시면 되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알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까지 저희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